옷장을 보면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막 해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던 옷 무조건 갖다 버립니다. 제가 몰래. 왜냐하면 앞으로도 안 입어 그거. 그런데 옷장을 이렇게 뒤져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옷들이 막 나와요. 그 안에서. 아 맞아, 이런 옷 있었어. 그런 경험이 있죠. 그보다도 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책상 서랍입니다. 한 1년 정리를 안 하면요, 웬갖 것들이 다 있어 그 안에. 그래서 언제 작정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내가 책상 정리를 한번 해야겠어. 이 책상을 딱 엎어버립니다. 하나씩 꺼내다가 모자 안 되겠어 엎어버려요. 그럼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 그 안에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것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쓰게 생긴 거, 못 쓰게 생긴 거 분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분류해요? 내가 눈으로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거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으로 봐가면서 정리한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안 쓸 거는 싹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쓰게 생긴 것만 나중에 쓰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놔요. 그죠?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오늘 하루 아무개 때문에 열받았어. 열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라 겁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체를 못해요. 내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경우가 있어. 내 본인하고 다르게. 그럼 내 마음이 막 괴로워요. 깔짝지근해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루 종일 깔짝지근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쓰는 겁니다. 마치 책상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싹 쏟아냈고 막 분류하는 것처럼 내 속마음이 막 복잡할 때, 괴로울 때, 막 혹은 또 슬플 때, 누군가한테 막 겁나게 서운할 때, 그런 때 그런 마음들을 글로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정 박자 틀리면서 노래 부르는 거 상관없어요. 맞춤법이 틀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내 생각 나는 대로. 막 쓰다 보면 마치 책상 서랍에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내 눈으로 보다 보면 버려지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글을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막 쓰면 하나씩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부탁을 했는데, 일기를 하루에 한 절씩만 써. 노트에다가 일기장을 별도로 사주면서 하루에 한 절씩만 써라. 오늘은 별로 재미없었다. 좋다. 오늘은 누가 왔었다. 근데 좀 짜증났다. 좋다. 한 줄씩만이라도 써라. 쓰는 만큼 내 마음이 정리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개 때문에 열받았어. 일기에다가 오늘은 아무개 때문에 겁나게 열받았다. 다시는 만나나 봐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써놓고 나서 다음날 내가 보면 내가 얘한테 왜 그랬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일기, 나를 바꾸는 글쓰기다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기 쓰는 겁니다. 사실 일기 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누가 볼 거 아니거든. 나만 보거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부르지도 않은 거 다 왔어. 이제 글을 쓴다면 이제 그 글의 출발은 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나도 이제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보면 뭘 써야 할지를 몰라 사람들.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써야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글을 평소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잘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꾸로 대답합니다. 쓸 것이 무궁무진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안 쓰는 사람은 뭘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글이라는 게, 모든 글은 자기 이야기 쓰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박범신 소설 원작으로 만든 은교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17살 먹은 여고생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어떻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죠? 박범신 씨가 몇 살이냐면 68살이에요. 만약에 그 박범신 씨가 27살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소설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결국 자기 이야기 쓴 거예요. 결국 자기 이야기 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 쓴 거예요. 신경숙 잘 아시죠? 신경숙이 쓰는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다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다. 자기가 본 엄마 얘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은 자기가 겪은 거 쓰는 겁니다.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 쓰라고 그러면 쓸 거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글은 왠지 좀 막 그럴싸한 거, 막 괜찮은 거 이런 거 갖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거창한 거. 그런데 글의 출발은 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은 뭘 쓸 거냐? 자기가 겪은 거 쓰는 겁니다. 첫째, 보세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썼어요. 아주 잘 쓴 시예요. 벚꽃이 눈송이처럼 날린다. 갑자기 작은 이모가 보고 싶다. 에이씨, 너가 잘 쓴 시야.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 애는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벚꽃이 눈앞에 날리는 모습을 보는 경험을 했어요. 한 가지. 그죠?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벚꽃 눈앞에 날리는 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보잖아요. 일부러도 가잖아. 그거 보려고 도시락 사갖고 관광버스 타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갑자기 작은 이모가 보고 싶어. 누구 이야기예요? 이 글을 쓴 얘기예요. 이 글을 쓴 아이의 얘기예요. 이 아이는 잘 생각해보면 갑자기 작은 이모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얘는 분명히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작은 이모하고 어떤 추억이 있어. 틀림없이. 그죠? 틀림없이 그 추억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우리는, 읽는 우리는 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바꿔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경험한 첫 번째 경험하고 두 번째 경험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 애는 연결이 기가 막히게 잘 돼. 벚꽃이 막 눈처럼 날리는 걸 우리 누구나 봐요. 다 봤어요. 이 애도 봤고. 근데 이 애는 이 속마음이 뭔지는 여기 드러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작은 이모하고 유난히 친했다거나 아니면 작은 이모하고 벚꽃이 막 날리는 날 둘이 어디 가서 재미나게 놀았거나 네? 아니면 좀 슬픈 일이지만 그 작은 이모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죽어서 그 작은 이모를 땅에다 묻는데 그날 그것을 보고 오는데 벚꽃이 막 날리고 있었어.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글을 읽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글인 거예요. 비록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썼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경험한 걸 쓴다. 경험한 걸 어떻게 했었어요? 상상해서 씁니다. 그죠? 상상해서 써요. 상상이 뭐죠? 상상이 뭐죠? 11시 반까지 끝내야죠. 11시 35분까지 하면 안 되죠. 상상이 뭐냐면요. 없는 것을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상상은 뭐냐면요. 자기가 겪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상상입니다. 자기가 겪은 것을 끄집어내는 게 상상이에요. 보세요. 오늘 여기 연찬회를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찬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강의를 듣고 계세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 강의에서 그 교수가 특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부탁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A4로 한 5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A4로 반장도 못 써요.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끝나고? 실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MT를 가잖아요. 대학에서 1박 2일로 문학여행 갑니다.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숙제를 내본 적이 있어요. 1박 2일 동안 저 뭐 다산초당도 가고 저 해남 쪽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1박 2일 동안 거기 갔다 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느낀 것 뭐든 좋으니까 쓰고 싶은 만큼 써서 제출해라고 했어요. 시간은 2시간 주고 A4로 10장을 넘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장도 못 쓰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 쓰냐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10장을 쓴 학생은 더 달래. 종이. 무궁무진해. 쓸게. 왜? 정말 미안해. 똑같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밥도 같은 거 먹었고 버스도 같은 버스 탔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A4로 10장을 썼고 어떤 사람은 한 장도 못 써. 그게 뭐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상상력이에요. 있지도 않은 거 만드는 게 상상이 아니고. 아바타 보셨죠, 영화? 아바타 같이 생긴 그런 생물체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발견된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상상해서 만들죠? 어떻게 상상해요? 누군가가 봤던 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귀가 쫑긋 올라가 있죠? 그런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코는 뻥청하게 생겼죠? 그렇게 생긴 코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더 변형시킨 거야. 없는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러니까 10장을 쓴 학생하고 한 장을 쓴 학생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관찰하는 데서 나옵니다. 10장을 쓰는 사람은 열심히 쳐다봐. 뭘 하나를 봐도. 근데 한 장도 못 쓰는 학생은 건성으로 봐. 놀러 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시비 같은데 무슨 뭐 264 시비 뭐 이런 데 이제 갑니다. 가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딱 시비가 있잖아요. 막 야 이러라 하고 딱 사진 찍어 탁 씁니다. 시비는 어디 있어요? 지 뒤에 있어. 그러면 혼자만 찍어요? 하나가 찍으려면 가만히 둬요? 야 나도 하고 달라들어. 한 10명이 쫙 써. 시비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진을 학교에서 찍어도 돼. 근데 그 와중에 애들이 사진 찍고 사라지면 그걸 카메라로 확 찍는 학생이 있습니다. 시비를. 네? 그럼 카메라를 내 스마트폰 요새는 카메라 다 있잖아요. 딱 꺼내가지고 그럼 시비를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찍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10장 써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쓸거리가 많아요. 글을 쓰려고 그러면 쓸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진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거리가 없다고 한숨 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쓸 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꿔야 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평소에 뭔가를 열심히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평소에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막 거창한 경험을 많이 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를 골똘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인생을 관성관성 산다. 쓸거리가 없어서 나는 정말 쓸거리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특별히 뭐 거창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체험을 하고 거창한 체험을 한 사람이 글을 다 쓸까? 왜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3억원도 넘을 것이다. 정작 그 사람들은 써요, 못 써요? 없어요. 그 얘기 듣고 작가들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냐면
내 눈빛부터 반짝반짝 빛내는 겁니다.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자기가 산 이야기만 쓰기에도 벅차요. 그것만 해도 다 못 써, 사실은. 남들 이야기 굳이 쓰려고 그럴 것도 내 이야기만 써도 충분해요.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돌려서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시계가 비워. 제곱이나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한 30초만 읽어보세요. 대충 내용이 짐작되죠? 네. 좋죠? 좋죠? 아버지가 딸 이야기한 거야. 딸이 이렇게 자라면서 사춘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몸이 이제 변하는 모습, 그런 거 자기가 경험한 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야. 그죠? 자기가 자기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서 갖고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시를 쓴 시인이에요. 막 자기 시가 교과서에 막 7편이나 실려 있는 시인인데, 제가 여기 아까 여기 오자마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걸려고 다른 일로 술 먹자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아마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마당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빨랫줄에 그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걸 쓴 거야. 물론 당장 우리대로 쓰라면 이렇게 시의 형태로 갖춰서 쓰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이건 많이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일기에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보니까 어떻고 이놈 과실에 내가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고 불퉁거리고 뭐 그랬다고 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어디 먼 데서 막 이상한 데서 희한한 것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가까운 데서 내가 겪은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얼만큼 열심히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글을 어떤 걸 갖고 또 글을 쓸 것이냐. 자, 내가 겪은 것, 가까이 있는 것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것. 예를 들면 하찮은 것의 대표 연탄재. 석줄이죠. 저 시의 절묘한 맛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목에 있어요. 저 시의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연탄재라고 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제목이 연탄재 아니었던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시의 제목을 너에게 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자리에다가 연탄재라고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맛이 떨어져요. 그죠? 맛이 떨어져요. 저 연탄재 지금은 좀 쓰는 주로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썼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쓰다 보니까 연탄재가 아주 흔했어요. 실제로 길거리 지나가다가 연탄재 있으면 짜증나면 발로 한 번씩 펑펑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저 연탄재는 사실상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저는 걸음으로도 못 써. 그렇잖아요. 쓰레기 보고 쓴 거예요. 사실은 시가. 쓰레기 보고 쓴 시예요. 저 시를 쓴 사람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제 바로 옆방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시 한 편으로 한 5천만 원쯤 버는 거예요. 대략. 순전히 저 시 한 편으로. 석 줄짜리. 그러니까 글을 잘만 쓰면 네. 저도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한 달간 장수 산골짜기 혼자 처박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거 막 밤에 이상한 새소리도 들리고 짐승 소리도 들리는 데서 한 달 동안 꽉 지내다 왔거든요. 뭔가 하나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저 시를 쓴 그 사람 보면
대충 제가 한번 짐작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글 써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대충 짐작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중에 그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대충 한 20억 가까이 되겠고요. 네. 글을 써서 나를 바꾼다. 가장 확실히 바꾸는 것이 돈 버는 겁니다. 이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팔자를 고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신경숙이라는 소설가가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써서 발표했어. 그 책의 가격이 얼마냐면